가덕 신공항에서 북항을 18분 만에 갈 수 있는 부산형 급행철도 BUTX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조 원이 넘었던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가을철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은행 열매 수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악취 발생 전 미리 한꺼번에 열매를 수거하는 겁니다. 부산 지역의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동구의회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이 2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본부는 해운대와 영도구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기초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형 급행철도 BUTX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었는데 부산시가 민간 투자 사업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투자사의 제안에 따라 가덕 신공항에서 오시리아까지 6개 역에서 부전역이 추가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부산 도심으로 연결되는 부산형 급행철도 BUTX 민간 투자 사업으로 본격 추진됩니다.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었는데 지난 15일 하나금융 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BUTX 급행열차 측이 철도를 건설해 40년 동안 운행하고 이후 부산시에 급행철도를 돌려주는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제안서에 따라 가덕 신공항에서 명지, 하단, 북항, 센텀시티, 오시리아로 이어지는 6개 정거장은 총 7개로 늘어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부전역이 추가됐습니다. 도시철도 1, 2호선 등 서면 일원의 많은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부전 마산 독선전철과 동해 남부선 환승 수요를 고려하여 부울경을 30분대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도는 기존 계획처럼 AI 기반 수소 전동차가 지하 40m 이상 대심도 터널을 통과해 초고속 운행됩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북한까지는 18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는 33분 만에 이동 가능합니다. 역사가 추가돼 사업 구간이 늘면서 총 사업비는 4조 7,69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1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2025년 실시 협약을 맺는 등 절차를 거쳐 가덕 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에 맞춰 급행철도를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며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라 밝혔습니다.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 일정 중 41개 양자 정상회담과 각종 행사를 통해 47개국 정상을 만나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며 부산 엑스포가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0월부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일인 11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현지인과 함께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2개월여 앞두고 개최지 선정의 마지막 관문인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의 엑스포 유치 지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파리 현지 관광 가이드 차량에 응원 문구를 랩핑하고 파리 단체 관광객의 유치 홍보 모자와 깃발 제공 등의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사상구가 26일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부산시는 우수 중고등학교를 서부산권에 설립해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사상구는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제공을,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협력하는 등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25일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연고지 부산 이전을 알리는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산시는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과 연고지 이전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KCC 농구단 출정식과 유니폼 공개, 팬사인회 등이 함께 열려 부산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BNK 썸 여자 농구단 선수단과 김성주 구단주도 함께해 농구도시 부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녀 프로농구단을 보유하게 된 부산시는 KCC 부산 이전에 맞춰 경기장 시설을 개선하고 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개막전은 다음 달 22일 오후 4시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치를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중국인 관광객 6호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국 직전 기념품 구매 비율이 높은 6호를 유치하기 위해 제주공항으로 무비자 입국한 단체 관광객이 김해공항으로도 출국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선상 출입국 심사를 늘리고 크루즈 단체 관광객 전용 식당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모바일페이와 연계해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도 늘리고 관광 안내서 외래어 표기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도심을 황금빛으로 수놓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인기입니다. 여기에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병해충에도 강해 도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종인데요. 하지만 열매가 익어 땅에 떨어지면 심한 악취가 나 일명 도로 위의 지뢰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예 열매를 미리 따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도로에 나타난 거대한 중장비. 집게로 나무 기둥 중간을 잡고 10초가량 진동을 주자 열매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가을철 도심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나무의 수령에 따라 다르지만 한 그루에서 많게는 수천여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아 이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어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쉽게 으깨져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쓸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떨어진 열매에서 심한 악취까지 발생해 가을철 도로 위 지뢰로까지 불립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저희가 밟았을 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디 다른 가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바로 집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밟고 오시면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런 건 좀 불편해요. 많이 나죠. 은행 나무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안 밟으려고 좀 피해 다니는 편이고 이래서 그런 건 좀 많이 불편해요.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도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가 한창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로 구분되는데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열립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는 3,400여 그루. 이 가운데 25%인 860여 그루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비까지 개조해 일선 지자체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부산 도심 전역에 은행 열매를 수거해야 하는 만큼 한 지자체에 지원되는 기간은 고작 이틀에 불과합니다. 장비 지원이 종료되면 사람이 직접 열매를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 열매가 열리는 기간부터 해갖고 한 달 정도 예정을 해갖고 하루에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한 1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은행 열매를 조기에 수거하기 위해 각 동별 수거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은행 열매는 중금속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 보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기초의회에서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의회는 동구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제9대 부산 지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첫 임기 1년 동안 조례 발의 건수를 분석해 25일 발표했습니다. 기초의회 중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동구의회로 총 38건이었고 중구의회가 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 전체 기초의원 182명 중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의원은 금정구와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 진구, 사하구의회 소속입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미발의 의원 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는 5명으로 의원 수 대비 비율이 42%에 달해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이승우 의원이 발의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고 행정동별 1개만 가능합니다. 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됩니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부산시는 정당 현수막 설치, 표시 기준을 정하고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합동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이승우 의원은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를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본부는 용도구 2,800여 명, 해운대구 7,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요건을 구별로 2배 가까이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화요일 오전 영도구와 해운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서명을 영도구 의회와 해운대구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수면마취 같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알리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법 시행은 됐지만 아직까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 붕괴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수술 영상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CCTV 영상 보관 기간 30일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대와 우려 속에 본격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반선호 부산시의회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며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전세 사기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A씨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었고 최근 수해를 입고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부산시 지원책도 이사에만 한정되는데 집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부분이라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했지만 이후 보증보험의 허술한 계약 문제로 승인이 취소돼 전세 사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9개 기관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해양박물관,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교육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내 식당에서 수산물 식재료를 사용하고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도 수산물을 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념품을 구매할 경우 수산 제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